와, 괜찮네. 와, 뒤에 이렇게 풀어놨어? 이 정도면 애들도 충분히, 야, 집에서 할 수 있겠는데?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서 다시 이제 영어, 특히나 이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아요. 영어 문법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식 이제 영어 문법이란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약간 영어식 이제 영어권에서 쓰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식 문법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중학 문법 정도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부작용이 없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ELT 교재, 그렇죠? ELT 교재는 말 그대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로 되어 있는 즉 원서식 교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 분류를 해보면 독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머 문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법을 만약에 ELT로 가르치면 어떤 좀 장점이 있을까? 그냥 문법만 가르치는 것일까? 과연 이것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는 것이 적절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한국 훗! 와, 최근에 나온 영어로 된 이제 ELT 영문법 교재인데 요거 좀 시리즈가 많죠, 그죠? 지금부터 교재를 하나씩 이렇게 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 쉬운 단계, 스타터죠, 그죠? 이쁩니다, 그죠? QR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고, 자, 보면 구성이 일단 컬러풀하고요. 딱 16개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소화할 만한 것 같고, 요즘은 참 16개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옛날엔 20개가 많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관사라든지 복수 개념이라든지 유닛 2 정도부터 볼까요? 유닛 2 정도부터 보면 그렇죠. 이제 관사에 대한 건데 어떤 선언문이라고 하죠. 관사는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출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법이라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네, 이렇게 뭐 단어 공부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매칭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사실은 심플하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법이라고 하지만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도 이제 같이 되는 거거든요. 노출이 많이 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규칙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설명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접근하게 만들어 놨고, 사실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류가 돼 있구나 확인하고 QR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소리 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매칭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잖아요. 그럼 제일 심플한 것부터 있겠죠? 네, 물고기 같은 경우는 동물이다라고 샘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어가면 되는데 아이들이 잘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를 참고해가지고 힌트를 삼아서 본인이 또 이렇게 풀도록 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을 하면서 단어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QR을 들으면서 음성 언어까지 이제 확인이 되죠. 사실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문법 문제를 풀면서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이지선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항풀이에 대해서 거의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넘어가고,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또 손으로 쓰는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을 쓰는 연습, 이제 조그맣게 있다가 처음에 이제 관사만 연습시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면서, 왜냐면 이게 또 없으면 아이들이 외워야 되니까 부담을 느끼잖아요.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얘보다는 살짝 더 교묘하게 더 쓰도록 굉장히 좀 난도, 노력이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는, 스며드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했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stick and write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stickers 하게 되면 뒤에 넘어가면 굉장히 또 이쁜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결되니까 어떤 한 호흡으로 봤을 때 20분 내면 충분히 아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죠. 왜? 난도별로 서서히 올라가니까요. 자, 이게 이제 스타터고요. 스타터가 1, 2, 3이 있고 그냥 그래머 스테이지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문장 형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했던 것이 다시 반복은 되지만 조금 더 심화된 느낌이고 그래도 완전 낯설지 않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학습할 수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뒤편에 가면 부분 쓰기, 어떤 저 통제된 형태 쓰기에서 점점 길게 쓰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문법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이게 우리가 쓰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점점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ELTS의 문법책이란 게 우리 이제 한국식의 약간 문법책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코어를 다지는 식의 좀 문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훨씬 더 이렇게 좀 복잡해진 것 같지만 우리 이제 한국식 문법에 따지면 한 중학 수준에 대한 문법을 이렇게 영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다룰 수 있고 앞에서 코어를 다져왔다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잘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내용도 좋습니다. 읽기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집에서 만약 홈스쿨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령 이제 엄마나 아빠 혹은 집에 이제 있을 때 이렇게 QR을 틀어주고 그냥 쭉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이렇게 정주행을 하고 거기 있는 이제 활자들이 이렇게 소리내서 같이 이렇게 따라 읽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혀지는 거고 사실 이제 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측에 있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문제 굉장히 좀 잘 돼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그때그때 앞에 거 찾아보면서 풀면 집에서도 충분히 이제 홈스쿨링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문제는 바로 이거죠. 우리 아이한테 맞는 레벨을 이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 교재에 한번 좀 더 이제 파헤쳐 봤습니다. 이 교재가 총 이제 9권인데 이제 시작은 이제 스타터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터가 가장 이제 쉬운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타터 3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3권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머 스테이지 1, 2, 3가 있고 마지막에 플러스에서 1, 2, 3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16강, 16유닛으로 해서 총 3개 돼 있고 역시 이제 그냥 그래머 스테이지도 16개 유닛 각각 이렇게 3개, 마지막으로 플러스가 20개 돼 있어서 총 156개예요. 굉장히 넓은 범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스타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만약에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3학년에서 4학년, 이제 3학년 때 영어가 학교 시작되니까 3, 4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래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4, 5 정도 학년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 6 정도 됩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딱히 우리 집은 시킨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정도 느낌일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애는 이제 어학원을 초등어학원을 좀 다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 한 1년차, 2년차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스타터 시리즈 시작하면 될 것 같고 한 어학원 한 2년에서 3년 혹은 3, 4년차 정도 되면 그냥 그래머 스테이지 1, 2, 3를 시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학원 업력이 좀 쌓였다, 4년, 5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좀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레벨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거를 일주일에 한 3번, 4번, 5번 바로 시작을 하겠다고 잡는 것보다 처음에는 저는 한 주 2회 정도 가령 이제 화목한 날 하자, 화요일, 목요일 혹은 수, 금 혹은 월수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화 이런 식으로 해치우면 괜찮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붙여서 있고 그다음 너무 공백이 큰 것 같으니까 약간 월수, 화목 혹은 월목 이런 식으로 텀을 두고 주 2회를 하다가 아이가 좀 착실하게 좀 잘 하게 되면 한 주 3회 정도 또 한 2, 3주 해보고 그 다음에 잘 되면 한 주 한 4회 정도까지 맥스로 이제 올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16개 유닛짜리 같은 경우에는 2회로 하게 되면 2회가 좀 맞다라고 하면 2달에 한 권 정도를 떼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 좀 속도가 올랐다, 한 3번 정도 섞어서 한다라고 하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주 4회 정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달 코스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를 낮게 세워서 아이랑 함께 루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QR을 잘 활용해가지고 학습을 습관을 잡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학습할 때 제가 볼 때는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고 그 내외 정도가 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제 링크 시리즈 나왔잖아요. 이지 링크, 서브젝트 링크, 인사이트 링크. 요거를 이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하고도 견주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지 링크 있잖아요. 이지 링크가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한 스타터 하고 좀 이제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병행을 하거나 이지 링크 한 다음에 이렇게 스타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그냥 그래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지 링크 거의 고 레벨 아니면 서브젝트 링크 스타터 정도에 맞물리는 시점에 이걸 같이 나가면 될 것 같고, 혹은 인사이트 링크하고도 이제 겹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머 스테이지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링크 중에서도 상당히 그 인사이트 링크에서는 좀 이제 거의 고 레벨 정도, 그리고 서브젝트는 더 넓잖아요. 서브젝트는 중에서 고까지 고 시리즈에 맞물리는 친구들이 이렇게 병행을 하거나 이어서 하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 소식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이제 가이드라든지 레벨에 대한 활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공부할 때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도 애가 갑자기 돌발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애가 잘 푸는 것 같은데 틀리는 것이 과연 이게 실수인 건지, 핵심적인 개념이 조금 아직 안 잡혀서인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NA 능률 빌드 앤 그로우 쪽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티칭 가이드 영상을 제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가 포인트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그 나중에 자료도 활용하시면 이 교재를 홈스쿨링 가정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ELT 교재로 이제 영문법을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들 굉장히 많았죠. 문법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홈스쿨링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내 수준에 맞다, 우리 아이 수준에 맞다, 그리고 지금 여건이 딱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모든 게 사실 제가 이제 교재를 쓰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좀 보고, 그리고 평소에도 능률 교재를 제가 이제 좋아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이제 콜라보 영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재를 실물로 직접 보시면 와, 이쁘다,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라는 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후짜!